이 N부심. 그치, 역시 N이지. 미안하다. 근데 내가 지금 요새 기름값 때문에 못 버티겠다. 야, 나 하이브리드 타고 갈게. 이 차 이제 그만 탈게. 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멘투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반떼 2대를 갖고 왔는데, 사실 이거 제 차인 거 알리고 싶은데 이게 아직도 안 올라갔네, 영상이. 아반떼 N 오너로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좀 소개하려고 이렇게 현대차에서 시승차를 받아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반떼 N을 타기 전에는 니로 오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반떼 N 오너로서 아반떼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승이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형으로 바뀐 아반떼 하이브리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저는 니로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아반떼 N으로 넘어가서 지금 울고 있어요. 정말 고유가, 나 진짜 미치겠어요. 기름 넣을 때마다 정말 탈탈탈 털고 있거든요. 특히나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제가 고급유를 넣고 있다 보니까 진짜 죽겠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고 하는데, 물론 출력면에서 이 차량은 140마력이고 이 차는 28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자체도 딱 2배, 연비는 얘의 딱 2배, 이렇게 두 개의 장점이 딱 따로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제가 만약에 소유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시대에 전혀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탔는데 연비가 25km는 그냥 넘어. 특히나 혼자 주행하게 되면 짐도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연비가, 공인 연비가 21 정도 되는데, 복합 기준으로. 근데 이거 연비는 미쳤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니로를 탔었을 때 최고 연비가 보통 한 25?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제가 타고 있는데 시내 주행하고 이러니까 한 30km가 이미 연비가 찍혀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면 이거는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하지만 제가 이 아반떼 N에 비해서 하이브리드를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레이더예요. 이 레이더가 아반떼 N에는 없습니다. 제가 모든 옵션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옵션 중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어요. 퍼포먼스 빼고 다 넣었는데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크루즈 컨트롤을 쓸 때 조금 아쉬워요, 아반떼 N이. 물론 달리는 차에 무슨 크루즈 컨트롤이고 뭐며 이걸 다 넣냐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시내 주행 다 하시다 보면 N도 별 수 없거든요. 사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N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얘는 출퇴근을 하고 일상으로 쓰기에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줍니다. 물론 가격도 얘가 더 싸죠. 그리고 연비도 좋고. 그렇다 그러면 용도에 맞게 산다라고 하면, 제가 출퇴근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더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 오너가 여기 하이브리드 타면서 가장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이 기어 노브예요. 사실 기어 노브가 일자 형태로 N은 돼 있는데,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잡이를 딱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최근에 모든 이제 현대 기아 차들이 약간 다이얼식으로 가거나
버튼 형태로 가는데, 아직까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어 노브가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친환경 차량, 그리고 니로나 전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조에 드라이버 온리라는 버튼이 항상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조 장치를 최소화해서 연비를 높인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드라이버 온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게 곡에 빠져 있어서 조금 저한테는 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인 디자인 만듦새는 기존의 21년형과 22년형의 차이가 없고요.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이 화이트 형태의 시트가 있는데,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반맞춤으로 좀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이질감이 있었는데 통일감 있게 디자인이 좀 산뜻하게 바뀌었다 라는 부분은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의 위치나 뭐 전반적인 이런 디자인 형태, 근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사실 N하고 좀 다르네요. 요런 부분들은 조금 이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이패스도 뭐 다 되어 있고, 이거는 인스퍼레이션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부분이고, N5로서 좀 부러운 부분은 바로 이런 내장재 품질이 조금 N보다는 요게 좀 낫네요. 저는 이게 좀 품질이 좀 별로여가지고 좀 저는 기분이 안 좋네. 이걸 딱 보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뭐 전반적인 버튼이나 뭐 디자인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해서 제가 타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좀 시동 걸어놨더니 여기 29.4가 찍혀 있고, 야, 이거 기름 게이지가 반칸 차 있잖아요. 저거 풀로 채워도 이 495라는 숫자를 못 봐요. 제가 여태까지 거의 풀로 주유는 잘 안 하긴 해요. 사실 그렇긴 한데 이 500km 가까운 숫자를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니까 니로 탈 때는 사실은 뭐 500 이상이 그냥 당연한 거였는데, 요 게이지 보니까 너무 부럽네. 드라이브 모드 바뀌면 뭐 요런 디자인 이런 건 다 똑같은데 그리고 요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버튼도 조금 다르긴 하네요. 반자율주행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얘기하고 싶고, 다른 건 다 안 부러워요. 요거 숫자랑 요거 숫자 기름 넣다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뒷자리 가서 뒷자리 얘기를 좀 아반떼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반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반떼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무시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N5로서 아반떼 좀 무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반떼 따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차량 가격으로 보면 벌써 3천만 원이 넘는 지금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N5로서 N도 사실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참 아반떼를 그 돈 주고 그 돈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주는 부분이 저는 뒷자리에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시트를 어느 정도 뒤로 온 상태인데도 공간감이 아직도 있고, 전체적으로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사회초년생이 타기에도 문제가 없어요. 아반떼 N을 사실 어른들을 태우신 적도 있는데 제가 뒷자리 타셨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해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N 버튼만 안 누르면. 근데 어쨌든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다 뭐 만족시킬 수 있는 세단이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공간도 좋고, 그리고 한 가지 아실 게 있는데,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세단입니다. 뭐냐면 준준형 세단 중에서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는 차가 단 한 대도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 차가 유일해요. 이제 사실 세단의 시대가 너무 다 간 것 같아요. 최근에 K3 단종설도 나오고 소나타도 단종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준준형 세단 중에 하이브리드 트림을 갖고 있는 거, 엔진 자체가 다양하게 선택지를 갖고 있는 차가 아반떼예요. 그만큼 아반떼가 이제 앞으로는 현대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세단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그만큼 가치를 좀 완벽하게 갖춘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트렁크 보면 이게 진짜 패밀리 세단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시게 될 겁니다. 트렁크 한번 보러 가시죠. 과거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굉장히 걸림돌이 됐었어요. 하지만 최근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전혀 차이가 없게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그렇지만 트렁크 공간을 저해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제 N 트렁크 공간하고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공간이 그대로입니다. 배터리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깔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 공간도 그대로 거의 있어요. 뭐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부분은 요새 다 모든 차들 특징이니까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무리 마감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이 아래쪽을 보면 스피커가 좀 드러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마감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트렁크 공간만 보시면 성인이 낳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이거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반떼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갖춰진 세단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고, 그 중에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중시하고 기본 노멀 아반떼보단 조금 힘을 더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모터하고 합산되는 출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2년식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부품값이 너무 올랐어. 내가 이래봐도 이건 좀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이중접합유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주행하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승 시작했습니다. 주행을 좀 해볼 텐데 제가 니로 하이브리드 오너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주행 감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점차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한 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뭐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좀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옛날에 YF 하이브리드나 뭐 옛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이질감도 좀 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 모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엑셀링을 조금 올리면 이 차가 엔진이 깨어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 과거의 이질감을 생각하고 보시면 지금 엔진이 살짝 깨어났거든요. EV가 꺼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컥거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질감이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준준형이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직 상위의 그레이드의 차량은 사실은 아니에요. 가격을 생각하면 좀 자꾸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그래도 이 차량이 준준형이라, 그리고 일반 브랜드의 차량이다 라고 생각했었을 때 전체적인 품질과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조금 더 이해하자면 제가 하나 더 이 하이브리드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니로를 제가 아니라 이제 가족이 타고 있거든요. 이제 1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한 번도 갈지 않았어요. 회생제동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메인터넌스가 사실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듭니다. 물론 차값은 높지만 그런 메인터넌스 비용도 줄어든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엔진 오일도 실질적으로 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기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진 사용량을 생각했었을 때 조금 더 늦게 엔진 오일을 간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천하는 건 10,000km 정도이긴 하지만 하이브리드가 결합되면 엔진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인터넌스 비용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너로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반떼 오너로서 뭐 이제 전체적인 거 이제 얘기하자 그러면 하이브리드하고 아반떼 N하고 비교했었을 때 뭐 이런 약간의 디자인적 차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어 노브라든지
위에 있는 이런 실내 내장재라든지 뭐 이런 컬러 뭐 이런 부분들만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디자인과 조작감에는 차이가 없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버 온리 버튼이 없어져서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정확치는 않지만 니로에도 있었고 웬만한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공조에서 조금 개인화하는 운전자만 좀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주행했었을 때 가격 오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이중 접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차 자체가 아주 미세하게 좋아졌는데 가격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에요. 진짜로 가격이 제가 업계에서 일을 하지만 작은 부품 하나도 가격이 2배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식 변경은 사실 명분이고 전체적으로 이 차값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뭐 부품사들도 다 힘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출고 기간이에요. 지금 제가 N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무려 11개월을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오랫동안 출고 기간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 수급과 반도체 수급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결합돼 가지고 차량의 출고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산차를 이제 구매를 검토를 하시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10만 원씩 무조건 이렇게 다 걸어 놓으시라고, 그냥 한번 견적 내세요. 그리고 10만 원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잊고 있으면 차가 나온다 그러면 이 차 살 수 없는데 라고 하면 바로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좀 100만 원이라는 좀 큰 금액을 이제 넣어야 되지만 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그냥 넣어 놓으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하이브리드 오너였고 아반떼 N 오너로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타보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이 숫자 너무 부러워. 지금 29km 485km 이게 말이 되냐고. 기름 게이지가 반밖에 없는데 저는 다시 N을 타러 가면서 눈물을 좀 흘리러 갈 것 같습니다. 이상 모비티의 멘트 드라이브였고요. 앞으로 나올 시승차들 다시 한번 나오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냥 계약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